예. 문화 마지막 단원 하고 도표하고 오늘 도표는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오늘 도표 같은 경우에 저는 수학을 못하는데요. 산수만 알아도 돼요. 눈높이만 패스했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볼 거냐면 문화 변동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문화 변동. 자, 문화 변동 첫 번째는 의미를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양상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 접변의 결과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화 변동의 문제점 이거 볼 거예요. 자, 문화 변동 의미, 양상,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 변동의 문제점. 쉬워요. 근데 포인트 집어서 여기서 틀린다라는 것만 잘 잡아가면 돼요. 솔직히 문화의 속성이 제일 어려워. 문화의 속성 기억나요? 오늘 문제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변화한다고 해서 모두가 변동성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화하는데 세 가지가 변화를 해. 변동성은 기존 문화 요소의 소멸과 부재. 그 다음에 축적성은 기존 문화 요소에 더해지는 거. 그 다음에 총체성은 다른 문화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거. 요게 포인트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오늘도 봤죠. 뭐였냐면 배정받은 속성하고 사례 같은 것들이 자기가 말한 사례가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패턴이 나오죠. 이 패턴과 또 뭐가 나오냐면 사기꾼 패턴이 나온단 말이야. 갑이 을 얘기하고 을이 병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잘 파악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화 변동의 의미. 자, 문화 변동의 의미 하면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 또는 다른 문화 요소와 다른 문화 요소와의 접촉을 통해 문화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문화 변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화 변동의 원인들을 한번 보면 문화 변동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른 말로 요인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먼저 첫 번째 내재적 변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문화 속에서 변하는 내재적 요인들 발명이 있고요. 발견이 있어요. 발명이라는 것은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발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발견이라는 것은 있었으나 찾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보셔야 할 점은 뭐냐면 발명은 다시 1차 발명하고요. 2차 발명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2차 발명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2차 발명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발명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1차 발명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 우리 활 같은 것들이 있죠. 활 같은 경우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수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냥 도구였어요. 그런데 2차 발명은 이 1차 발명에 뭐를 얻어?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회문화 해본 사람들은 여기서 아이디어 나오면 아이디어는 자극전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가에 따라서 발명이냐 자극전파냐 이 차이가 나타난다고. 우리 발명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있냐면 앞으로 배울 거야. 2차 발명이 있고 자극전파가 있고 문화융합이 있다고. 걔네들을 구분을 못하면 그냥 땡이야. 여기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1차 발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활 쐈더니 이 단군 같은 경우에는 땡 소리가 나는데 장군 같은 경우, 큰 장군 같은 경우 둥 이런 소리가 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악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바퀴라는 친구 있죠. 바퀴벌레 아니야? 바퀴. 이 바퀴가 여러분들은 운송수단의 바퀴만 맨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퀴는 원래 토기를 만들 때 물레 위 판때기, 그러니까 동그란 판때기 돌리잖아요. 그게 원래 바퀴라는 의미래요. 근데 이 바퀴가 뭘로 바뀌었어? 운송수단으로 바뀌었지. 수레, 바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2차 발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견. 뭐냐면 불 만들어낸 거 아니죠. 불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발견한 거야. 우리 화학 요소 같은 경우에는 발견한 거야. 니네 맨날 외우잖아. 화학식 기호 외우잖아. 그래서 뭐 노래 부르고 그러더만. 우리 아들도 노래 부르고 그러더만. 근데 노래 다시 해봐. 요즘에 그러면 까먹었는데요. 그러고 있어.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주. 자, 그 다음에 라듐. 누가 발견했지? 키리 부인이 발견했지. 키리 부인 바람둥이. 엄청 바람둥이. 유부남이랑 바람남. 자기도 유부녀였음. 아인슈타인도 바람둥이. 사촌 누나랑 바람납니다. 마르크스도 바람둥이. 자기의 가정부랑 바람납니다. 지식인들은 바람둥이. 뭐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 자, 라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죠. 1492년 인도인 줄 알고 갔더니 인도 아니고, 그래서 지 맘대로 이름 짓죠. 동인도 제도. 그 다음에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디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들을 볼게요. 외재적 요인. 얘는 다른 문화 요소와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파가 대표적인데 여기서 5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전파 하면요. 첫 번째가 직접 전파가 있고요. 전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접 전파가 있어요. 간접 전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극 전파가 있습니다. 자극 전파가 있는데 각각의 전파의 일종이긴 하지만 자, 자극 전파를 초점을 맞추고 5개념은 이런 데서 나와. 직접 전파는 인간 요인으로 전해지는 것들을 직접 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직접 전파야. 누가 갖다 줄 수 없는 거잖아. 사람이 아닌 다른 요인들을 빼고 직접 전파는 인간 요인으로만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교역이라든가 교역으로 또 전쟁으로 또 식민지로 이렇게 문화 요소가 전달이 될 때 우리는 직접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현지 공장 같은 경우에 얘들아 현지 공장을 유튜브 보고 만들 수 있어? 만들자. 유튜브 보고 어떻게 나랑 동업해볼까? 내가 돈 낼게 한번 만들어봐. 못해. 사람이 와서 해야 돼. 그래서 현지 공장이 직접 전파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간접 전파는 매체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 매체는 매개체의 줄임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개체라는 말 자체가 광범위하지. 우리 말의 의미는 되게 광범위해. 인간도 매개체가 될 수 있잖아. 이 말이 오개념이야. 문화인류학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문화인류학 전공으로는 학교 선생님 못해. 대학원 전공을 해야지 학교 선생님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문화인류학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인간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간접 전파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속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미디어라고 써 있어. 우리 미디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매개체란 말이야. 근데 그 미디어의 의미가 한정되어 있다고. 그 문화인류학 책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신문, 책, TV, 라디오. 꼰대들이다, 꼰대들. 이건 꼰대들이고 뭐가 있어? 유튜브. 세계 최고의 쌈장은 뭐다? 세계 최고의 쌈장? 세계 최고의 바베큐 소스는 뭐다? 쌈장. 애들이 그래. 그 다음에 깻잎도 몰래 갖고 가서 키우고 있어. 깻잎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었는데 삼겹살 가격이 왜 비싸졌는 줄 알아? 외국인들이 자꾸 삼겹살을 먹어대서 그래. 그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먹을 삼겹살을 훔쳐가고 있잖아. 걔네 요즘 소 잘 안 먹어. 바베큐 숯 피워갖고 이거 먹는데, 그리고 마늘도 먹고 고추도 먹고 미쳤나봐. 불닭볶음면, 야, 삼양 주식이 100만 원이 넘어.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많이 팔려갖고. 사둘 것이. 진짜. 그래, 이런 것들이 매체 요인이야.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매체 요인.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들을 알려줄게. 각국에서 책을 들여와서 그 책에 적힌 어떤 문화 요소를 만들어냈어. 자, 다시 각국에서 책을 갖고 왔어. 그리고 그 책에 적힌 문화 요소를 만들어냈어. 직접 전파야, 간접 전파야? 각국에서 책을 들여왔어. 그 책에 적힌 문화 요소를 만들어냈어. 직접 전파야, 간접 전파야? 직접 전파랑 간접 전파 모두요. 아니, 간접 전파예요. 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무엇인가를 봐야 돼.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걸 찾아야 돼. 또 내가 직접적으로라고 얘기했더니 또 직접 전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얘가 만들어지는데 공헌한 거를 봐야 된다고. 책이 전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책에서 요소가 만들어진 게 문제라고. 네, 사설 풀 거잖아.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 분리수거 한다고. 얘기했지? 분리수거 얘기 안 했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필요할 건데, 실에 이제 이런 거 풀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고, 솔직히 풀지 마. 나 진짜 오면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싶은 사람 제니쌤한테 가. 제니쌤은 할지 안 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안 할 거야. 오메가가 국영수는 좋은데 사탐은 꽝이야. 누가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근데 어쨌든 너희들이 모의고사가 필요하다? 근데 내가 나눠주면 철컹철컹이다. 그럼 나는 복사를 잘못할 거고 박스에 잘 넣고 이다마 분리수거를 할 거야. 여기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저 끝에다가 놔두겠지. 그러면 너희들은 학교에서 죽깅, 플로깅 이런 거 하잖아. 학교에서 죽고 상점 받고 그러잖아. 저기 주소가 상점 받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내 후배 대성 모의고사 나눠주다가 대성에 한 편당 700만 원씩 물어줬어. 안 돼. 나는 못 나눠줘. 알겠어? 나는 모의고사 못 나눠줘. 분리수거를 할 뿐이야? 그러면 네가 걸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아니, 선생님이 복사를 잘못해서 분리수거를 했나 봐요. 그냥 주워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자극전파를 한번 볼게요. 자극전파는요,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응용해서 발명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자극전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설총의 이두 들어봤어요? 설총의 이두라는 말 들어봤어요? 설총은 원효대사의 아들이고요. 원효대사는 해골물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사람, 대승기신論소를 쓴 사람,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근데 설총의 이두는 국어 시간에 배웠어. 근데 내가 까먹은 거야. 향찰, 이건 들어봤지? 향찰이라는 말은 들어봤지? 향찰 곧 이두야. 향찰이 이두야. 어떻게 쓴 거지? 한자를 빌려왔지만 그 한자를 우리 문자화 시킨 거잖아.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문자를 만들어낸 거야. 우리 체로키 인디언 중에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 이름이 세쿼야야. 세쿼야라는 친구가 자신의 부족의 문자를 만들었어. 영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세쿼야 문자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한 섬의 부족이 우리의 한글을 갖고 가서 지네 문자로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족 이름이 찌아찌아족이야. 그 찌아찌아족이 우리 한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간판이 다 영어예요. 읽을 수는 있어. 통하진 않아. 마찬가지로 찌아찌아족이 사과라고 쓰면 사과라고 읽어요. 근데 사과의 애플의 의미는 모르는 겁니다. 뭐 어쨌든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라는 거예요. 잘 봐. 그럼 아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2차 발명과 그 다음에 자극전파를 비교를 한번 해봐. 2차 발명하고 자극전파를 비교하면 얘네 차이점을 알아야 돼. 이 차이점은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오는데, 차용은 빌려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차용을 해오는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오지? 여기 내부에서 자문화에서. 근데 얘는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거야. 이게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비국 군대에서 비국이 아이디어를 얻었대. 비국 군대에서 비국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는 자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지. 그럼 아이디어라는 말만 나오면 대강 사회문화를 하신 분들은 자극전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요. 이 아이디어 나온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비국 군대의 투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비국에서 조리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2차 발명이 되는 거지 자극전파가 아니다. 알겠죠? 그게 뭐냐면 전골 냄비예요. 전골 냄비. 전골 냄비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가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는 그 우리나라 특유의 그 냄비거든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조리도구가 없으니까 군인들이 모자 철모를 벗어갖고 냄비로 사용을 한 거야. 잘 씻으면 돼. 놀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냄비로 만들어낸 거죠. 건더기는 옆에 건져내고 그러니까 우리 뭐 서울식 소고기 먹을 때 옆에다 건져내고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2차 발명하고 요거를 보시고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문화 변동의 양상을 볼 거예요. 세 번째죠? 미안요. 세 번째 문화 변동의 양상을 살필 거예요.
자, 문화 변동의 양상하면요. 먼저 첫 번째, 내재적 변동이 있어요. 내재적 변동이라는 것은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발명과 발견에 의해서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재적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짚고 가셔야 돼. 뭐냐면 외재적 변동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문화 접변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자, 문화 접변, 문화의 접촉적 변동, 다른 문화와 접촉해서 변하는 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외재적 변동을 얘기하는데, 이 외재적 변동은 전파에 의한 변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되는 것들은 자발적 문화 접변, 이거와 강제적 문화 접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발적 문화 접변과 강제적 문화 접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발적 문화 접변은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것들을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강제적 문화 접변이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야. 전쟁이나 식민 지배가 나오게 되면 강제적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예전에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의 총독이 카레에 반해서 카레를 갖고 갔대. 이건 뭐야? 강제적으로 갖고 간 거야? 아니야. 식민지가 나온다고 해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뭐야? 강제 이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강제 이식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되는 거야. 전쟁 식민지 나온다고 해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요게 웃기게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고 온다? 선생님 전쟁 식민지 강제적 문화 접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언제? 선생님 써줬잖아요. 써줬지. 근데 강제 이식이 있어야지 된다고. 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강제 이식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창씨 개명이야. 창씨 개명.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전쟁에 내보내려고 가스라이팅을 한 게 이 창씨 개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조선인의 일본화. 그러니까 내선 일체. 내선. 내는 일본. 선 조선. 한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얘네를 전쟁에 내보냈는데 총을 나눠줬어. 근데 이게 일본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일본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 총을 앞으로 안 쏘고 뒤로 쏘겠지. 그렇겠잖아. 그래서 얘네를 가스라이팅, 세뇌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창씨개명을 조선인의 80% 정도가 창씨개명을 한대요. 나머지 20% 저 산골에 사는 친구들이고 나머지 조금은 또 딴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 당시에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창씨개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싫다고 도망다니다 잡혔어. 그래서 창씨개명을 해야 돼. 근데 창씨개명을 했는데 또 쳐맞았어. 태영령 때문에 또 쳐맞았어. 왜였을까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 줄 알아? 발음으로 이제 한자로 지을 거 아니야. 이름을 4글자나 3글자로 짓는단 말이야. 걔네는. 근데 한자어의 발음이 천안 개새끼 이런 말이 나오는 발음으로 지어갖고 끌려갖고 또 쳐맞았어. 독립운동가지? 보이지 않는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창씨개명에 얽혀있는 또 얘기들을 할게. 우리 집이 친일파라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집은 창씨개명을 했어. 솔직히 얘기할게. 창씨개명을 했어. 80%가 했다니까?
창씨개명을 흥분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창씨개명을 안 했다는 이유로 친일 임명사전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후손들이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찐친일이야. 개친일이야. 왜? 그들은 우리가 창씨개명 한 이유가 뭐니? 일본인화 만들려고 그러잖아. 그들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인화 되어 있는 친구들이야.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었어. 이름 바꾸는 게 가스라이팅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일본 문화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제의식이 중요한 단어다. 보시면서 자, 문화적변의 결과를 한번 살필게요. 자, 문화적변의 결과를 살피면 먼저 첫 번째 문화, 동화가 있어요. 동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문화대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자, 문화대체. 이 대체라는 단어는 선지에 많이 나오는 거고 문화동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화병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문화병존은 문화공존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문화융합이 나올 건데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A는 자국문화, B는 외래문화, C는 새로운 문화라고 하면서 이걸로 도식화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문화. 자, 문화동화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A와 B가 만나서 그러니까 자국문화와 외래문화가 만나서 뭐로 변하는 거야? B로 변하는 것들을 문화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국문화가 사라지고 외래문화가 대체되는 것들을 문화동화라고 해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댕기 따고 다니는 남학생들 있어요? 저도 상투를 틀진 않았죠? 상투를 틀진 않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이 문화 동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강남메가를 다니는데 깜짝 놀랬잖아. 한복 입고 다녀, 애가. 흰색 한복을 입고 다니고 고무신을 신고 댕기를 따고 다니는 친구를 봤어.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리산 청학동에 서당 만들어 놓고 유명하신 내 나이 동갑이신 분이 있어. 그분이 이름이 뭐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보고 야, 너 지리산 청학동에서 왔냐? 그랬더니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길래 나도 놀랬지. 너 청학동 그분 아들? 그랬더니 네. 전통을 고수한다고 아들내미 딸내미를 그렇게 키웠어. 근데 아들내미는 재수하러 온 거야. 강남 메가스터디로 재수하러 온 거야.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지 않니? 전통을 고수한다는데 그래서 너 왜 왔는데? 그랬더니 재수하러 왔죠. 전통을 고수하지. 그랬더니 네,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서 전통을 고수하려고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해. 딸내미는 트로트 가수야. 누나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 그래. 어쨌든 그런 게 문화 동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화 병조는요. A 더하기 B가 A and B가 되는 거야. 외래 문화와 우리 문화가 공존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양의학과 한의학 병원이 다르죠. 하지만 둘 다 우리는 다니죠. 다리가 삐면 니네 기부스부터 하잖아. 그게 엄청 안 좋은 거래. 그러니까 다리가 삐면 한의원을 가는 게 좋은 거래. 나 주변에 한의사가 있거나 뭐 이러진 않아. 의사는 있어. 정형외과 의사가 내
정말 친한 친구인데 지금 연락이 안 돼. 이 새끼 맨날 술 먹고 맨날 꼬장꼬장 하고 다니는 애거든? 꼬장 잘 부리는 친구거든? 등치도 엄청 크고, 그 정형외과가 힘이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정형외과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그 위니펙이라고 푸의 고향이 있어. 곰이 엄청 많이 나타나는, 공원에도 곰이 나타나는. 글로 갔는데, 얘가 주특기가 술 처마시면 계단에서 자기, 길거리에서 자기, 의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끌고 가고 막 무거운데 끌고 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 연락이 안 돼, 이 새끼. 혹시 공원에서 자다가 곰한테 잡혀먹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정형외과에서 기부스를 하면 그게 굳어버린대, 뼈가. 그래서 굳어버리지 않도록 한의원에서 침 맞는 게 훨씬 더 낫대. 걔가 그랬어. 위니펙 걔가. 응. 자, 그 다음에 문화융합을 한번 볼게요. 얘는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게 문화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A와 B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든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고유성과 정체성의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고유성은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고유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야. 저기 뭐야. 성질은 갖고 있는 거야. 이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면 정체성이 있겠지만 고유성이 없어도 성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기다 써볼게. 얘는 자국문화야. 자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 보라색은 외래문화야. 니네 실외인재 문제 풀면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나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국문화는 문화 동화가 이루어지면 고유성 어떻게 될까? 얘네가 사라지는데 고유성이 어떻게 있어? 이렇게 되겠지. 문화 병조는 둘 다 존재하니까 고유성이 있을 거고 정체성도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얘 대표적인 퓨전 음식이야. 그 라이스버거, 롯데리아, 뭐 이거 요즘 나오냐? 안 나올걸? 근데 그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세계 각국에 있을 거 아니야? 그 국가의 전통 음식이 햄버거로 나와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반미로 만들어지는 햄버거, 바게트에다가 햄버거 만드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고기 버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퓨전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은 아니지만 정체성을 갖고 있겠지. 봉구스 밥버거. 밥 들어가 있네. 반찬이랑 섞어서 먹는 거라면. 난 밥버거라고 해서 이렇게 먹는 건 줄 알았더니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더만. 그 다음, 우리, 외래문화로 한번 살펴볼까? 외래문화라고 하면 동화는 고유성, 정체성 모두 가지고 있겠지. 왜? 외래문화만 살아남았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둘 다 살아남았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대표적인 문화융합이 우리 그 퓨전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알려줄게. 보여줄게요. 보여? 이게 뭔지 알아? 한식의 세계와 2위한 외국인의 작품입니다. 김치 칵테일. 밑에 여기가 그 불 조금만 꺼주세요.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여기 보면 밑에 여기가 국물김치랑 소주가 섞여져 있는 거야. 음료수랑 탄산이랑. 왜? 마음에 안 들어? 이 마늘이야. 이거 우리나라 음식 같아? 근데 김치 칵테일이라며. 한식의 세계화로 만들어졌다며.
퓨전 음식은 맞을 거야? 우리 고유의 음식이야? 고유성 보여? 아니지. 근데 우리의 스피릿이 보이잖아. 우리 음식 같은 스피릿이 보이지. 겉절이. 어때? 마셔보고 싶어? 근데 외국인들은 다 아는 음식인데 웃긴 게 우리나라는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칵테일 처음 봤잖아, 지금. 여러분들. 그죠? 예. 이런 게 고유성과 정체성이야. 알겠어? 음. 미안한데 다시 켜줘요. 고유성과 정체성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거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구분하셔야 돼. 뭐냐면 자극전파하고요. 문화 융합의 차이점 구분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그러더라. 선생님, 자극전파는요, 문화 변동의 요인이고요. 문화 융합은요, 문화 접변의 결과입니다. 내가 그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 얘네 구분할 걸 물어본 거잖아.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자극전파와 문화 융합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자극전파는 기존 문화 요소가 문화 요소가 있어 없어? 여기는 없어. 없는 상태에서 발명이 이루어지는 거야. 발명이라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부재해. 없다고. 얘는 어때? 존재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아? 자, 봐. 여기서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내용들이 있어. 뭐냐면 이게 뭐지? 얘가 기존 문화 요소지. 얘 기존 문화 요소 맞죠? 근데 써줬잖아, 기존 문화, 자국 문화 요소. 얘가, 어, 존재한다는 거는 얘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지. 자극전파로는 문화동화, 문화병존, 문화융합이 안 일어난다고. 왜? 얘는 기존 문화가 있고 외래 문화와 만나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극전파는 기존 문화가 없고 아이디어만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극전파로는 얘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이것도 포인트야. 자극전파로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 볼까? 마지막 주제 이쪽에 가서 쓸까? 문화 변동의 문제점. 문화 변동의 문제점. 첫 번째, 물론 아노미라는 것도 배울 수 있는데 그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아노미는 일탈 행동에서 많이 내는 거지 여기서 내지 않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문화 지체 현상을 얘기를 해요. 얘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와 비교했을 때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더 빠르면 문화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그래프로도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가 변동 속도고 얘가 시간이면 얘가 물질 문화고 얘가 비물질 문화야. 이런 그래프로 나올 수 있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핸드폰은요 잘 안 터졌어요. 기지국이 뭐냐면 공중전화 부스였어. 공중전화에서 200m 떨어지면 그냥 안 터져. 그 다음에 버스에서 안 터져. 왜? 시속 30km 이상 되면 전파가 안 터져. 그 다음에 여기 4층이잖아요. 4층 올라오면 안 터져. 7층은 더 안 터지.
고층 아파트는 안 터짐. 그 다음, 한 발이라도 지하로 내려가면 안 터짐. 계단을 내려가면 진짜 안 터졌어. 근데 지금은 어때? 어디서나 터지잖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읍리 1660 먼지 우리 집에서도 터져. 그 깡촌에서도. 터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이런 경우가 있어. 따라랑, 따라랑 소리 엄청 크게 전화가 와. 그러면 이제 받으시잖아? 내가 요즘 KTX 타고 다니잖아? 그러면 비일비재해. 여보세요? 그래, 가고 있잖아? 그래, 우리 목동역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그래. 그래, 5시 저녁 먹기로 했지? 동창들과 함께 만나기로 했잖아. 그래, 나 20분이면 도착해. 그래. 무슨 식당이지? 오케이, 조금 이따 봐. 이게 문화지체야. 핸드폰 기술은 엄청 발달했는데, 가치관이나 제도는 발달하지 못한 것들. 이런 거야. 또 하나 예를 들어주면, 제 대치동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 48km 정도 돼요. 청라 사니까 48km 정도 되는데, 이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타요. 근데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쭉 돼 있고, 한 번 커브를 틀고, 직선은 쭉 돼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카메라가 많은데, 예전에는 레이싱의 도로로 사용됐어. 근데 나 되게 쫄보거든? 쫄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규정속도 이상으로 밟지 않아. 나 팀앱 점수 100점이야. 이따 보여줄 수도 있어. 전혀. 나는 차 몰 때 껴들지? 껴줘.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 껴주잖아. 나는 왜 안 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라고. 한 명 껴준다고 뭐 시간이 달라져? 나는 껴주는 게 더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쨌든 1차선에서 안 달립니다. 저는 2차선에서 달립니다. 왜? 방해할 수 있잖아. 2차선이나 3차선에 달리는데 2차선에 가는데 갑자기 윙 하고 가. 그러면 내 차 무겁거든? 근데 이렇게 돼. 200km 이상으로 달리거든. 슈퍼카들이. 그럼 지나갔구나. 무서워. 그런데 뒤에서 또 윙 하고 가. 소리도 엄청 크잖아. 와랑 하면 가. 이렇게 놀래. 그리고 커브가 끝나고 이렇게 터널이 지나고 커브가 나오거든요. 터널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커브가 나와. 가끔 그 차들이 커브에서 커브를 처음 타나 보지? 커브를 예측 못하고 뒤집어져 있어. 근데 차 문을 열고 나오는데 사람 멀쩡해. 걔네 슈퍼카거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이 계기판에 140 이상이 없었어. 근데 내 차도 240, 250 이렇게 써져 있어. 차량 기술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의 인식과 제도가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는 거지. 이걸 문화지체라고 그래.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왠지 문제점이 생기면 문화지체처럼 보일 수 있어. 문화지체라면 뭐가 필요한 거야? 물질 문화 필요해? 비물질 문화 필요해? 얘네들이 충돌해서 서로의 변동 속도가 달라서 문제를 일으킬 때만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로 기술지체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 기술지체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와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어느 쪽으로? 비물질 문화 쪽으로. 사람들의 의식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물질 문화가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 우리 핵 폐기물이나 핵 처리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핵 폐기물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우리 우라늄을 핵 융합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고 나서 남는 게 플루토늄이야. 북한은 플루토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든 거고. 그래서
그 플루토늄이 나오면 우리는 1m, 1m, 1m의 이 시멘트 큐브에 담아서 1kg를 뚫어서 그 밑으로 떨어뜨려. 1만 년 걸린대, 썩는데. 근데 이게 방사능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처리 기술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처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처리 기술이 없다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은 200, 반경 200km 안에 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제 대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 야, 니네는 200km 안에 들어와. 핵 원자력 발전소가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니네는 괜찮아. 수도권은 안 오니까. 근데 벌써 니네 방사능 다 먹었어. 후쿠시마 2013년에 터졌거든? 근데 후쿠시마 해류가, 원래 해류가 지구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야. 2번 돈대. 그럼 많이 돌았겠네. 그럼 많이 드셨겠네. 그리고 체르노빌에서 터진 지 84년인가 터졌거든? 84년에 터졌는데 지금까지 충분히 먹었을 거야. 우리 아내는 아직도 일본을 못 가게 해, 방사능 먹는다고. 진짜. 그 신념은 뭘까? 자, 어쨌든 이 시험 문제 문화지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화지체 거의 대부분 답이 아니에요. 문화지체 할 때 뭐 찾아야 된다고? 물질문화하고 비물질문화 꼭 찾아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좀 쉬었다 갈게요.